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보건의료인과 돌봄 종사자, 항공사 승무원 등에 대해 지난 19일부터 위탁 의료기관인 병의원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개인적인 사유 등으로 이 접종을 예약했다 취소하는 이른바 백신 노쇼에 대신 맞겠다는 일반인들의 문의와 신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2분기 코로나19 백신 우선 접종 대상자인 보건의료인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에 대해서는 보건소를 비롯한 공공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위탁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도내 56개 병의원에서도 지난 19일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바이얼, 즉 한 병으로 10명이 맞을 수 있고 개봉 후 6시간 안에 모두 소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반 병의원에서는 우선 대상자 10명을 채우지 못하거나 예약자가 제 시간에 오지 않아 백신이 버려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이 때문에 어제부터 일반 병의원에 한해 우선 대상자가 아닌 30살 이상 일반인도 대기 접수를 하고 백신이 남으면 맞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들한테 연락도 없이 그냥 이제 취소를 해버리면 지는 그 다음날 당일날 이렇게 확인하다 보면은 숫자가 줄어 있어요. 이제 이런 경우들이 생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 어떤 운영의 묘가 아닌가. 정부는 백신 1, 2차 접종을 마치면 확진자와 접촉하거나 해외여행을 다녀와도 자가격리를 면제하고 요양시설 면회를 허용하는 혜택을 주겠다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그러자 취소자가 나오면 대신 백신을 맞겠다며 일반 병의원에 대기 신청이나 문의 전화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울에 출장도 많이 다니고 그다음에 서울에서 오신 분들도 많이 만나게 되는데 항상 코로나에 대한 스트레스가 좀 많았거든요.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 좀 우선적으로 대기라도 이렇게 통해서 지금까지 백신 1차 접종을 마친 제주도민은 전체의 5.6%인 3만 7천여 명.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제주 지역에서 어제와 오늘 코로나 확진자 5명이 추가로 발생해 누적 확진자는 711명으로 늘었습니다. 신규 확진자 가운데 4명은 다른 지방에서 온 가족과 지인 등 입도객들과 접촉한 제주도민이고 1명은 네팔을 다녀온 제주도민입니다. 한편 제주도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방침에 따라 다음 달 23일까지 현재의 1.5단계를 3주 더 연장하고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읍면 지역 화이자 백신 접종이 늦어질 전망입니다. 제주도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백신 수급 문제 등으로 제주도 등 지자체에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자에 대한 추가 예약 자제를 요청함에 따라 1차 접종을 중단하고 향후 들여오는 백신은 2차 접종 물량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아직 1차 접종이 이루어지지 않은 읍면 지역 75세 이상의 경우 5월 말 이후로 접종 시기가 늦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몇 년 전부터 제주 하수처리장이 포화 상태가 되면서 제주도가 정부와 함께 대규모 증설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는 바람에 공사업체 입찰이 무기한 연기돼 증설 공사도 늦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제주시 동지역에서 나온 하수를 모아서 처리하는 제주 하수처리장입니다. 올 들어 유입된 하수가 처리 용량을 초과한 날이 35일, 제대로 정화하지 못하고 바다로 흘려보내 수질 기준을 초과한 날도 9일이나 됩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내년부터 증설 공사를 시작해 2025년까지 이곳의 하수 처리 용량을 하루에 13만 톤에서 22만 톤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공사 비용은 3,869억 원, 제주도와 정부가 절반씩 부담해 지난 2월 공사를 입찰에 붙일 예정이었지만 아직까지 입찰 일정도 정하지 못했습니다. 제주도가 안반이 많은 지역 실정 등을 감안해 187억 원이 더 필요하다고 요청했지만 정부는 증액 규모가 너무 크다며 어렵다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공사업체 선정 등 모든 일정이 줄줄이 지연돼 2025년 완공도 장담할 수 없게 됐습니다. 도의회가 제주시 오등분과 중부공원에 2025년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경우 하수 처리 대책이 불확실하다고 지적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도지사께서 분명히 이 부분에도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어떤 얘기입니까? 안 됐을 때, 2025년까지 안 됐을 때. 아니 제주 하수 처리장은 어쨌든 지금 재원 협의가 막바지 단계에 이루어졌고요. 지금 환경부에 최종 협의가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 기재부만 협의가 남아 있는 단계고요. 가정에서 나온 하수를 제주 하수 처리장으로 보내는 중계 펌프장 증설 공사도 예산 부족으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병문 펌프장이 지금 새로 조정할 저기 뭐가 안 되잖아요. 병문 펌프장은. 그러면 용담 펌프장으로 가야 되는데 용담 펌프장도 증설 계획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사실은. 이에 따라 최승현 제주도 행정부지사가 오늘 기획재정부를 방문했고 원희룡 지사도 다음 주에 기재부 관계자들을 만나 설득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깔따구 유충이 나온 강정 정수장 개선 등을 위해 제주도가 올해 정부에 요청한 상하수도 예산도 1,800억 원이나 돼 협의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손유원 제주도 감사위원장 예정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이 가결됐습니다. 제주도의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도지사가 제출한 손유원 감사위원장 예정자 임명 동의안을 상정하고 재석 의원 39명 가운데 찬성 36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습니다. 또 국가위성센터 설립 예정진의 도유지 매각안을 담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재석 의원 41명 중 찬성 38명, 반대 3명으로 통과됐습니다. 이 밖에 도의원의 직무 연관 부동산 거래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내용의 제주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조례 개정안도 가결 처리됐습니다. 제주도 내 한 여고 3학년 교실 사물함에 누군가 토끼의 사체를 넣어두고 달아났습니다. CCTV를 확인했더니 중년으로 보이는 여성이 학교에 몰래 들어갔다 나오는 장면이 포착됐는데요. 경찰은 학교 내부를 잘 아는 사람의 소행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박성동 기자입니다. 일요일인 지난 25일 밤 제주 시내의 한 도로. 긴 검은 치마에 모자를 푹 눌러쓴 중년 여성이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갑니다. 신발은 신지 않았고 왼손엔 뭔가를 들고 있습니다. 잠시 뒤 한 버스에 올라타고 떠납니다. 바로 직전 이 여성은 인근에 있던 한 여자 고등학교에 다녀왔습니다. 다음 날 그 여고 3학년 교실의 사물함에선 부패한 토끼 사체가 발견됐습니다. 이 여성이 넣어놓고 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근데 민감한 상황에서 계속 언론에서 이렇게 나가니까 답변을 못 드리는 건 월요일까지 상황을 지켜봐 주시라고. 신고를 받은 경찰은 해당 여성이 저녁 7시 40분쯤 교실로 향하는 모습을 CCTV로 확인했습니다. 토끼 사체를 두고 나오기까지 걸린 시간은 단 10분이었습니다. 눈에 잘 띄는 중앙 현관문이 열려 있었지만 이용하지 않았고 학교 관계자들이 아니면 알기 어려운 통로를 이용했습니다. 학교 건물의 내부 구조를 잘 아는 사람으로 추정됩니다. 휴일이었지만 학교에선 중간고사를 준비하느라 몇몇 교사들이 근무 중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보안 장치가 해제된 상태였고 이 여성은 누구의 제지도 받지 않고 드나들었습니다. 이 외부인 출입이 자유자재로 되는 것도 좀 우려스럽기도 하고 경찰 과수사대도 왔다 갔다고 들어서 또 이런 일이 생기면 무섭기도 하니까. 용의자는 학교에서 나와 이곳 정류장에서 시내로 향하는 버스를 타고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는 듯 버스 요금은 현금으로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목격자와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이 여성을 추적하고 해당 학교나 학생들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내일부터 전라남도를 제외한 다른 지방의 닭과 오리 등 가금류 반입이 허용됩니다. 이는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반입이 금지된 지난해 11월 이후 5개월 만인데 제주도는 전남 지역은 장흥의 AI 상황이 종식되면 폐지할 예정입니다. 가금류 반입 사전 신고와 반입 후 3주간 격리 사육 등은 유지되며
고기와 달걀 등 가금 산물은 모든 지역에서 반입이 허용됩니다. 제주도는 마을어장에서 불법적으로 수산물을 채취하는 해루질을 한 혐의로 지난달부터 6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지난달 변형된 갈고리로 수산물을 채취한 1명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고, 야간에 해루질을 금지하는 고시를 시행한 지난 7일부터는 해경과 함께 5명을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야간에 해루질을 하면 과태료 80만 원이 부과되고 불법 어구를 사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주말에 외출 계획 있으시다면 작은 우산 정도는 챙기셔야겠습니다. 주말 내내 봄비가 오락가락 하겠는데요. 서해상으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밤부터 비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낮 사이에 20mm에서 60mm가량의 비가 예상되는데요. 특히 밤 사이에는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따뜻하게 데워진 지표면 위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밤 사이에 대기 상태가 매우 불안정해지겠는데요. 곳에 따라 천둥 번개가 치면서 강하게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일요일에는 북서풍의 영향으로 오전에 비가 내리다가 그치기를 반복하겠는데요. 지형적인 영향을 받는 산지와 북부 지역, 서부 지역은 약하게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비가 그치고 나면 오후부터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은 오후부터 날이 점차 개겠지만 낮 동안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순간적으로 시속 75km에 달하는 바람이 불어서요. 강풍특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토요일 아침 기온 북부 지역 13도, 서부 지역 12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크게 오르지 않겠는데요. 북부와 서부 지역은 16도 선에 그치겠습니다. 바다에도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급격한 기압 변동과 강한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오늘 밤 사이에 해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겠는데요. 해안가에서는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대체로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화요일부터는 비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오늘 제주를 찾아 국민기본자산제 제안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김두관 의원은 민주당이 재집권을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인 자산 불평등을 해소할 획기적인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국민기본자산제를 제안했습니다. 국민기본자산제는 정부가 모든 신생아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하고 이를 공공기관에 신탁한 뒤 신생아가 20세가 되는 해 6천만 원 이상의 자산을 수급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 창립총회와 출범식이 오늘 제주시 아젠토 피오레 컨벤션에서 열렸습니다. 이 단체는 창립 선언문에서 낡은 기득권 주류 정치가 과잉 관광과 난개발을 정치적으로 조장해왔다며 자연환경 보존과 도민의 삶의 질에 중심을 둔 정책 대안을 만들어내고 내년 지방선거를 대전환의 시기로 만들기 위해 모든 정당과 시민사회단체와 연합해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을 규탄하는 집회가 잇따라 열렸습니다. 제주시 수협과 제주도 선주협회 등 수산 관련 단체 회원 100여 명은 오늘 제주항 2부도에서 집회를 열고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은 제주를 포함해 주변국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침해하고 수산업의 존립을 위협하는 범죄 행위라고 비판하고 규탄 현수막을 어선에 걸고 조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 한국대학생진보연합 등으로 구성된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저지 대학생 긴급 농성단도 제주 일본 영사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오염수 방류 방침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